제가 올해 37살로 30대 후반에 진입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좀 예전과는 다르게 엄청 간절한 것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바로 현상 유지입니다. 어릴 때는 막 억대 연봉이 되고 싶다, 사업해서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보다는 좀 확장, 막 파일을 키운다, 좀 성장, 이런 거였는데, 심지어 지금은 월급도 크지 않은데 그냥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보다 이대로라도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 돼서 느끼는 이런 간절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가감 없이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빨래를 하다가 이렇게 빨래를 쫙 쏟았는데 거기에 연습장 같은 게 몇 건 쏟아지더라고요. 이게 저희 빨래통이 책장 옆에 있는데 아기가 그 책 같은 거 뽑아서 갖고 놀다가 가끔 빨래통에 던질 때가 있어가지고 그 세탁기에 쏟으면 섞여서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썼던 연습장이었어요. 그거 그냥 이제 쭉 한번 넘겨보다가 뒤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그 제가 30대 초반에 나이별로 이제 목표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때는 이 정도 달성하겠다. 당신은 이제 유튜브랑 뮤지컬 배우를 할 때 그때 적어 놨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 여기 제가 37살이니까 37살에 뭘 해야 된다고 써 있냐면 일단 순자산 5억 원 모아야 되고요. 내 집 마련했어야 되고요. 구독자가 60만이 됐어야 됐어요. 그리고 중국장 주연급 작품 4개. 그리고 대학교 출강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총 5개 중에서 지금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5억 원은 애초에 구경도 못하고 있고 내 집 마련은 저 월세 살고 있죠. 그리고 구독자 60만. 제가 지금 구독자가 2,300명이에요. 이거 녹화 기준으로. 그러면 1%도 달성 못한 거잖아요. 0.3%인가? 그 정도 달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장 주연은 뭐 뮤지컬 배우는 아예 때려쳤죠. 대학교 출강 지금 어린이집도 출강 못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게 참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목표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도대체 무슨 현실성으로 이런 목표를 세웠나 싶어요. 그냥 귀엽기도 하고, 에휴, 진짜 몰랐구나 이때는 뭐 이런 해말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30대 후반, 제가 이제 37살을 됐을 땐 이 목표는커녕 지금은 20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있는 그냥 계약직 회사원이자 약간 집에서 안쌀한 포지션을 맡고 있는 이제 육아와 가사를 좀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그냥 아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면 200달이 200달이 저도 200달이라고 해서 한 영상 올리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 되게 우습게 보는 글들이 많은데 저는 실상 이게 200만 원대 월급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확히 200만 원을 계속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제 생활 지금 뭐 가사나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정도 월급을 계속 받아가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아내의 경우도 보고 제가 주변 경우로 봐도 근데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현상 유지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후반이 되니까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혼자 살 때만 해도 내가 좀 도전했다 실패했다 아니면 확장하려다가 못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가족도 있고 가족이 없는 분들도 이제 내 자산 같은 것들이 있고 지켜야 될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들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엄청 간절해지잖아요. 이게 또 웃긴 게 가만히 있는다고 그렇다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던 대로 이걸 계속하면 언젠가는 오히려 꼬꾸라지죠. 중반? 제가 이제 27살에 첫 취업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럴 거라는 건 절대 예상 못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옛날에 30대 초반만 해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목표 써놨는데 27살에 제가 화장품 회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 희망퇴직을 받고 있었어요. 게시판을 보니까 이제 과장급 이상으로 희망퇴직 받고 있음, 뭐 지원해서 하면 몇 달치 월급도 같이 주겠음, 막 이런 거였어요. 지금 과장급이니까 그때 제 나이 때거나 제 나이 때 이제 서너 살 많은 분들 이상부터는 이제 희망퇴직을 받은 거죠.
저도 그거 보고 조금 하긴 했어요. 회사가 안 좋은가? 나 여기 이제 들어왔는데 회사 안 좋은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게 내 미래인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했어요. 근데 금방 까먹은 게 저는 사원이잖아요. 아직 대리도 못 달았는데 그건 이제 좀 남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금방금방 일을 배우다 보니까 까먹었고 중간중간 뭐 과장님들이나 뭐 부장님, 차장님들이 올해는 살아남았다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서 현타가 오긴 했지만 금방금방 남일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고1 때 고3 선배들 수능 보듯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과장급 나이가. 생각해보면 진짜 금방 된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뭐 과장, 팀장, 차라리 희망퇴직자라도 될 그 경력이면 모를까 지금은 아예 무경력의 계약직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지난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못 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열심히 스펙 쌓아서 취업하고 3년 반 정도 일하다가 꿈을 찾아서 5년 정도 뮤지컬 배우 도전했죠. 그리고 그만두고 와서 3년 정도 심지어 쉬지도 않고 제가 열심히 나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쉬지 않고 달려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뮤지컬 배우 한 번 정도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37이 되니까 결과가 딱히 경력 없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그렇다고 억울하거나 뭐 그런 걸 느낄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지금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죠. 그리고 다행인 건 이제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일이 돈은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주요 소임 중 하나인 육아와 가사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더욱이 이 현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더 간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이유가 제가 이제 나이로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요. 30대 후반 정도가 되면 이제 어디 가서 신입으로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진짜 어디 가면 빠르면 팀장급이에요, 사실은. 신입으로 가도 제가 그 팀 막내보다도 나이가 막 10살 이상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현상 유지도 현상 유지인데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위한 진로 고민인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막 돈을 훨씬 많이 벌어서 막 그런 거라기보다 그런 것들은 이제 2, 30년 차근차근 자산을 쌓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아내랑 같이 모아서 이제는 그냥 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계약직 사원인데 언제까지고 제가 계약직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곧 40인데 그러면 이제 계약직 사원은 제가 이거 사무보조를 해보니까 거의 20대 후반분들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지금 있는 기업은 이제 있기가 힘들 거고 왜냐하면 제가 2년 계약직이니까 저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무기계약직을 가야 저를 2년 이상 고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 이상 저도 이제 진로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이제 10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계약이. 그래서 제가 출퇴근마다 매번 사람인이나 이제 유튜브 열심히 찾아보면서 어떤 자격증을 따서 어떻게 좀 경력을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는 몇 개 정해놨어요, 벌써. 거기에서 더 검증하거나 새로운 것이 있나 이런 타임이고 이거 한 2, 3개월 정도 끝나면 그때부터는 그거에 대한 자격증이나 뭐 학점은행이 필요하다면 그런 거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일단 정해지지 않고 제가 그리고 하고 좀 이루어야 말씀드려야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작은 영감이라도 되거나 그래서 그건 그 이후에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무경력 자리도 그렇지만 제 친구들은 이제 회사 다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일단은 제일 가까운 아내도 13년째 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30대 후반분들 제 아내도 이제 제 또래니까요. 분들의 그런 걱정들이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성장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다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을 하잖아요. 이제 사업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좀 정리하거나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AI가 대세니까 아니면 반도체 이런 커가는 회사 아니면 내가 지금 유망한 직종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어느 회사를 가도 이렇게 먹힐 만한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다들 이제 30대 후반쯤 과장 차장분들쯤 되면은 이제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조건으로 회사를 나가면 이 조건, 내가 지금 봤던 이런 누리던 것들을 다른 회사에선 절대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회사를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를 다 지금 피부로 느끼시기 때문에 지금 다들 걱정도 많으시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버티시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분들의 위치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 30대 후반이 되고 회사라도 다녀보니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랑 맨날 이런 고민을 얘기하니까요. 아내도 딱 지금 30대 후반에 고마워요. 고마워요. 딱 아내가 그 13년 차 지금 과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돼 시안이 위험해. 20대들도 지금 이직이 쉽지 않고 신입사원도 거의 안 뽑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30대 후반 40대는 어려웠으면 더 어렵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대가 이제 경기라도 좋으면 모를까 그러면 이제 사람을 많이 뽑으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아니면 한화 이 정도 뭐 유명한 산업 아닌 이상은 다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더 불안하고 이런 현상 유지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20대도 거쳐왔고 하지만 사실 지금은 20대, 30대, 40대, 50대 모든 세대가 다 불안하고 이제 현상 유지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 큰 시대인 것 같아요. 막상 이제 20대 때 제가 이제 30대 중반 이런 거 생각하면 막 날아다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 어느 정도 이루고 그래서 조금 더 누리고 막 나누고 오히려 그리고 막 출강해서 제가 그 아까 연습장에 적어놓은 목표 학교 출강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제가 성공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랑은 다르게 그냥 지금 작은 월급이라도 어떻게 유지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니까 와 현실이랑 어릴 때 상상했던 그런 세계랑은 진짜 다름을 느낍니다. 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많은 분들 제 얘기를 들은 저랑 비슷한 세대이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좀 어리시거나 저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인생 선배님들도 다 이제 불안하시고 간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고 현상 유지를 꿈꾸는 분들은 현상 유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